안녕하세요. 헬로아시아의 강효주입니다. 중국이 급하긴 했던 것 같죠. 연이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9월 24일에는 모기지금리를 내렸던 통화정책 패키지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재정정책까지 발표했죠. 그동안 경기 부양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면서 중국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활발한 중국 시장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중국을 산다면 뭘 사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오르고 있는 중국 증시, 투자한다면 뭘 사는 게 제일 좋을까? 이번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위태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부동산이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가계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반토막이 난 건데 당연히 가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미중 갈등으로 수출까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안 사주니까 중국 내부에서 공장들이 생산 설비를 돌리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걸 극복하려면 힘들어지고 있는 수출 부분을 내수가 대신해줘야만 하는 환경인 겁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날 거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날 거고, 이런 선순환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번 정책의 목표는 바로 중국 선순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인 소비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가 소비에 있다는 것, 여기에 가장 오랜 기간 부진했던 섹터도 소비주입니다. 투자 심리가 소비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이죠. 그럼 어떤 소비주를 사면 되는가? 사실 한 가지 종목이 대단히 퍼포먼스가 좋다기보다 정부의 부양책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거라면 개별 종목보다 시장을 사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수를 사자는 거죠. 중국의 대표 지수 중에 소비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수는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홍콩 증시가 본토 증시보다 소비주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항생 테크 지수입니다. 항생 테크는 경기 소비재 비중만 전체의 약 48%로 압도적인데,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IT 테크도 소비 경기와 연동된 배달, 게임 같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주의 노출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언급한 대로 본토 증시는 홍콩 증시보다 소비주 비중이 다소 낮아서 홍콩 증시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도 본토 증시 중에서 소비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수를 고르자면 A50 지수. 그럼 중국에 투자를 했다.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도 될까? 중국이 오르는 이 분위기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될 경우, 블룸버그에서 중국이 10조 위안에 달하는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를 내면서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0조 원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경기를 부양하는 데 쏟는다는 거니 막 돌아서고 있는 투자 심리를 더욱 끌어올릴 요인으로는 충분해 보이죠. 게다가 과거에 중국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너진 경기를 일으키려고 당시 중국은 4조 위안의 부양책을 단행했고, 덕분에 상해종합지수는 8개월간 70%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었죠. 10조 위안이면 2008년도 4조 위안 부양책 대비 2.5배는 큰 규모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나 싶지만, 그동안 중국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GDP 대비로 보면 2008년도는 GDP 대비 12%, 지금 얘기가 나오는 10조 위안은 GDP 대비 8% 정도입니다. 아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수가 70%가 올랐던 2008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그 큰 금액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중국 증시는 하향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한번 대인 적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추가 부양책이 실제로 발표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자금이 사용될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 상승폭은 당시와 좀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경기를 부양하는 데 쏟는다는 거니 막 돌아서고 있는 투자 심리를 더욱 끌어올릴 요인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추가 부양책이 없을 경우. 이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소비 회복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일단 중국의 가장 긴 연휴이자 메인 소비 시기인 국경절 연휴 기간의 소비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부양책 일환으로 뿌린 소비 쿠폰들이 효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길게 10월 한 달간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11월 11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11절을 앞두고 10월 중순부터 기업들의 판촉 프로모션들이 대거 진행될 거거든요.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지 볼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인 셈이죠. 10월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표는 10월 30일에 나올 통계국 제조업 PMI. 통계국 제조업 PMI는 내수 기업 비중이 높아서 해당 지표가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포인트를 넘는다면 중국이 진짜 회복하나 이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차이신 제조업 PMI가 아니라는 거. 중국 PMI는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지표와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지표 두 개가 있습니다. 차이신 PMI는 수출 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려면 통계국 지표를 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할 지표는 11월 9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소비를 안 하니까 사실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0월달 CPI, 특히 그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 가격이 아니라 일반 재화의 물가가 오르는 것이 관찰된다면 소비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에 힘을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오랫동안 분석해왔던 저로서는 최근 중국의 너무 빠른 상승세에 겁이 나면서도 그래도 일단 오르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박수현 위원님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헬로 아시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아시아의 강효주였습니다.